자, 안녕하세요. 어제 이어서 오늘도 매일 헌법 정인업 선생과 함께하는 여러분의 실력이 쑥쑥쑥쑥. 자, 이제 완연히 봄입니다. 낮은 덥고 또 아침 저녁은 조금 쌀쌀한 것 같아요. 많이 그렇게 춥진 않지만 그래도 이런 환절기에는 뭐 건강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매일 헌법 매일매일 하시는데요. 여러분들이 관심이 많아질수록 저도 힘내고 또 힘이 납니다. 자, 댓글도 달아주시고요. 또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 구독은 당연히 해주세요. 뭐 그냥 가시는 분도 있지만 그래도 구독해 놓으시면 계속해서 올라오는 이런 좋은 문제, 좋은 정보 계속 같이 공유할 수 있으니까요. 자, 앞으로도 계속해서 매일헌법 까보시지요. 자, 평등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평등원칙 여러분 11조라고 우리나라 헌법의 조문에 써있죠. 이 법 앞에 평등하다라고 돼 있고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그다음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 차별 취급을 하지 마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런 평등에 관한 11조의 조문에는 이거 11조 조문 이건 일반 조항이라고 하죠. 평등은 수단에 관한 기본권 조언이지 내용을 갖는 게 아니에요. 모든 영역에서 어떠한 기준으로도 차별하지 말라고 했지 고유한 영역을 갖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단에 관한 기본권인 평등권이라는 말도 하고 그 다음에 이 평등권을 침해한다, 침해하지 않는다 판단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자유권적 기본권의 고유 영역을 갖고 있는데 거기서 얼만큼 들어올래? 요건 건드지 마! 라는 내용에 관한 문제를 받는 과잉금지 원칙이라고 표현을 안 하고요. 비례 원칙 또는 이렇게 쓰죠. 평등 원칙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또 비례 원칙이라고도 표현을 하고요. 자, 이렇게 용어를 달리 쓰니까요. 여러분 그러면 정확하게 쓰셔야죠. 평등 원칙에 위반된다, 위반하지 않는다. 이건 기준이니까요. 하지만 평등권은 기본권이라는 내용이잖아요. 수단적 기본권이긴 하더라도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평등권은 침해된다, 침해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셔야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 침해다, 침해되지 않는다 라는 이야기와 또 아이고 반한다, 위반한다 또는 위반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은 정확히 다른 표현이고 달리 쓰셔야 돼요. 이것도 흥, 저것도 흥, 그러시면 안 되죠. 자, 그러고 나서 요때 우리가 얘기하는 요 평등원칙 기준, 요게 수단적 기본권인 평등권은요 고유한 내용, 고유한 영역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니까 쉽게 얘기해서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헌법상 기본권과 기본권 간의 차별 취급이 발생할 수도 있고 법률상 권리나 또는 제도 사이에 권리나 제도 사이에 이렇게 차별 취급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는 헌법상 기본권이니까 헌법에 준수하는 내용으로서 조심해야죠. 따라서 여기서 쓰는 기준하고 여기서 쓰는 기준이 같다가 그건 아니죠. 달라야죠. 여러분들 아마 대부분 많이 아실 거예요. 여기서는 심사를 통해서 기준을 적용하는 거죠. 자유금지라는 심사 기준을 적용해서 침해한다, 침해하지 않는다를 판단하고 이건 자유금지 심사. 여기서는요 비례 심사를 하는데 다만 기준을 사용하는데 그러면서 자 적극적 처우, 적극적으로 해줘라. 그러니까 차별을 해서는 안 되는 기준이나 차별을 해서는 안 되는 영역을 제시한 게 아니라 적극적 처우해라. 대표적인 게 32조 6항의 국가유공자, 상위공경, 전물공경의 유가족에 한해서는 취업을 함에 있어서 적극적 처우를 해줘라. 이거는 차별을 하라는 거지 차별을 하지 마라 라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자 완화된 비례심사. 그래서 우리나라 기준은 두 개예요. 비례심사와 자유금지심사 두 개지만 다만 비례심사를 엄격히 할지 비례심사 풀로 할지 아니면 비례심사를 조금 완화해서 할지 요거만 좀 차이가 있을 뿐이지 3단계 심사는 아니에요. 이중 기준 심사 맞아요. 자, 이렇게 갖고 우리나라 평등권에 관한 평등권이라는 기본권을 침해한다, 침해하지 않는다를 판단할 때 쓰는 기준을 어느 영역에서 얼마큼 적용할지 요즘에 요게 따끈따끈하게 많이 나왔잖아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뭐 법률상 권리 제도 제일 많이 나온 게 뭐예요? 병역제도. 남자는 군대 간다, 여자는 군대 안 간다, 뭐 또 상속 순위, 제1 상속인이 빠졌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대부분 제도, 또 주민의 권리, 지방자치제도, 이거 법률상 얘기예요. 요럴 때는 자유금지 심사를 해요. 자, 오늘 나오는 요 군형법에 동성 간의 이런 행위 제한을 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폐쇄된 공간에서 많은 남성들만 모여있는 장소들이 대부분이잖아요. 요즘에 뭐 여군도 많이 늘어나긴 해도 아직까지 그 영향력이 그 퍼센트 비율이 그렇게 높진 않아요. 대부분이 남성 간의 문제예요. 그러면 사적인 관계가 허용되지 않은 근무 중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당연히 하면 안 되죠. 성적 행위에 관해서. 아니, 근무수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앞으로 군 위기질서, 군에 관한 모든 게 통제가 불가능해질 텐데 그래서 그걸 못하게 하는 건 그거는 병역 제도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자유금지 심사했다 이런 판례들은 좀 보셔야 돼요.
자, 그런 거에 반해서 헌법상 기본권, 우리 헌법의 24조 선거에서 차별취급 금지, 그다음에 36조 가정에서 차별금지. 그래서 대부분 보면요, 31조 교육, 32조 근로, 그 다음에 자 36조 가정과 혼인, 그 다음에 24조 선거권, 요 4조문 정도에서는 헌법에서 뭐라 한다? 차별하지 마, 조심해, 이것은 조심해야 될 거냐, 이런 규정을 따로 뒀다면 비례심사를 하고. 다만 32조 6항, 야 이분들은 32조 6항이죠 36조가 아니죠. 32조 6항에 근거해서는 차별을 해줘 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완화된 비례심사, 여기서는 엄격한 심사로서 비례심사, 이렇게 구별을 하면서 좀 판례를 좀 암기하시고. 항상 그러잖아요, 조문, 내용, 판례, 이런 식으로 항상 머릿속에 조문, 내용상의 한계도 있고 판례,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해서 이런 시스템화에서 공부를 하시고 그러면 흔들리지 않는다고요. 조문, 내용 한계, 판례. 자, 이걸 전제로 해서 한번 판례 문제 살펴볼게요. 오늘도 비상계획관인데요, 문제가 좋아요. 이거 다른 시험에서는 각자 한 문제의 정답으로 각자 나올 것들에 준하는 만큼 되게 중요한 지문이에요. 한번 살펴볼게요. 1번, 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대마를 매매한 자, 대마를 거래한 자라는 말하고, 자 대마 매매 행위 법정형이 같은 법 2조 3호에 내 집 라목의 향정신성 의약품 매매 행위와 달리 벌금형을 규정하지 않는데요. 여러분, 인장 위조, 사인 위조, 이거 사문서일지라도 그거 벌금형이 없는 거 아세요? 3년 이하의 징역밖에 없어요. 다 이유가 있잖아요. 피해를 굉장히 많이 주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향정신성 의약품, 약품, 이거는 그래도 의약품이잖아요. 어느 정도 효과도 있고 또 처방전이 있어야만 받아낼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악용될 소지도 있지만 그래도 대부분이 의약품으로서 정상적으로 기능을 하는 반면, 대만은요, 대만 정상적으로 기능을 하나요? 자, 재배도 쉬워요. 집에서 그냥 식물 키우듯이 키우는 분들도 있다. 그래서 맨날 뉴스에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 잡으러 다녀야 되니까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내부에서 밀폐된 공간에서도 자 인공 조명을 이용해서 온도하고 습도만 맞춰주면 대마를 쉽게 키우다 보니까 이게 전력량이 갑자기 많이 써지는 그런 집이라면, 그 다음에 폐쇄돼 있어. 창문도 창문도 완전히 다 폐쇄돼 있고, 그러면 전력량은 이상하게 많이 들어가. 그건 의심해야죠. 이거 아무래도 집에서 직접 할 수 있지만 이건 처방전에 의해서 병원에서 처방을 받지 않는 한 불가피하게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럼 분명히 차별하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이거는 쉽고 퍼지기 쉽고 그다음에 국민들에게 위협을 가할 위험성이 높은 반면, 여기는 처방전이 있어야 되고 병원 가서 받아야 되고, 또 처방전이 있다 해서 무조건 다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또 처방전도 제한적으로 발행되니까요. 그래서 대상을 달리 얘는 벌금형이 없고 벌금형이 있고 차별 취급하는 건 합리적 이유가 있는 거죠. 자, 따라서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합리적 이유가 있으니까 다 반하지 않는다 해야죠. 유명한 판례요.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거고요. 자, 이번 군형법상 동성 군인 간의 사적인 공간이 아닌, 이 사적인 공간이 아닌 곳이 어디예요? 근무 중이거나 영내에서도 그 근무 중이거나 이런 때, 근무 중 이러면 안 되죠. 훈련 중, 근무 중 이러면 되나요? 이러면 아마 내부 통제가 불가능할 거예요. 그 혈기 왕성한 그 젊은이들만 모아놨는데. 물론 약간의 여성분들도 점점 여군의 숫자도 늘고 있지만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안 가잖아요. 따라서 성적 행위만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 형사처벌함으로써 이성 군인 간의 합의에 의한 성적 행위와 달리 취급한다고 볼 경우에도 이와 같은 동성 간의 성적 행위와 서로 다른 성 간의 성적 행위에 대한 차별은 헌법상 차별을 특별히 금지하는 영역에 해당되지도 않습니다. 아무 그런 얘기 없어요. 아니, 동성 이성 간의 성적 행위를 하지 마라, 그건 자유잖아요, 선택이. 그건 차별 취급에 관한 논의를, 헌법적 논의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남녀 차별 문제가 아예 발생하지 않지요. 그래서 그걸 논의하지 않겠다, 이렇게 된 거죠. 다만 이제 사적인 공간, 한마디로 사적 공간이 아닌 공간, 요걸 두 개 구분해서, 또 아무리 합의라도 사적 공간이 아닌 곳에서, 그것도 밀폐된 장소인 군령 내에서 이거는 철저히 막아야 된다는 취지예요. 따라서 그거는 일단은 반하지 않는데 합헌인데, 또 이거 심사할 적에 모순 심사했다, 자의금지 심사했다는 것도 더불어 같이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합헌이다라도 알아두시고, 이성과 동성 간의 문제의 차별 취급 문제도 아니라는 세 가지 논점을 반드시, 얘는 계속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자 남녀 차별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맞는 지문. 자, 세 번째, 결핵 예방법에 타인의 결핵을 감염시킬 위험성 있는 행위에 대한 형벌 조항에서 벌금형을 두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후천성 면역 결핍증 AIDS죠. 자, 에이즈법, 자 에이즈 예방법에 해당 조항의 법정형으로 징역형만 두고 있는 거 또 나왔네요. 아까 전에 향정신성 의약품하고 매매, 대마 매매, 이거 달리 취급하는 건 이유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결핵도요, 공기 중에 기침으로 또는 타액으로 이전이 되지만 이것도 후천성 면역 결핍증, 이거는 성적 접촉이나 이런 상처를 일으킨 자리에 직접적으로 들어가야만 발생하는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좀 달리 정하고, 또 여기는 아직까지 완치라는 개념, 여기도 물론 완치라는 개념은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인류는 극복을 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극복이라는 개념을 아직까지는 갖기 어렵고 또 피해가 더 크단 말이에요. 또 음성적이고, 마찬가지로 음성적이긴 해도. 따라서 자 전파 매개 행위를 다른 감염병 전파 매개 행위와 차별 취급하는 것은 그만큼 합리적 이유가 있어요. 평등원칙을 위반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일반적 행동의 자유권. 자, 문제는요, 이게
근데 자 둘은 달리 하는 건 맞지만 지금 문제는 후천성 면역 결핍증에 관한 환자인데 거기에 형사처벌에 벌금형이 없이 징역형만 두고 있다는 법, 만약에 이걸 위반했을 때 그거는요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이런 논의를 하는 거지 차별치급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이 법은, 이 후천성 면역 결핍증 예방법은 아니 결핵 예방법하고 서로 비교 대상이 되는 게 아니라 이 법은 이 면역 결핍증, 그러니까 에이즈 환자에게만 적용되는 법이니까 일방적이지, 이건 서로 간의 비교 타당에 관한 문제가 아니에요. 일방적인 문제로서 일방적 기본권에 관한 제한, 이 문제죠. 그럼 이 제한이 잘 됐다 말았다? 과잉금지 원칙을 검토할 것이지 이거는 차별 취급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 법 때문에 저 법이 영향을 받는다, 그건 아니죠. 갑자기 아무 뜬금도 없이 저거하고 이거하고 똑같이 타이고 뭐 이렇게 하고 번지는 거니까 똑같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비교하면 한도 끝도 없죠. 이건 차별 취급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평등원칙 위반 여부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았다, 이거 중요한 판례이기도 하고요. 맞는 지문입니다. 자, 네 번째, 여러분 부동산 명의신탁인데 명의신탁 왜 하는 거예요? 등기를 해야 되는데 등기를, 근데 자기 명의로 등기하면 재산세가 많이 나와요. 왜? 내가 재산이 좀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 친족 중에 재산이 없는 분을 찾아가고 이름만 빌리는 거죠. 돈은 계산은 내가 하고. 탈세잖아요. 자, 이런 탈세라는 현상을 막고 탈법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부정축제하는 걸 막기 위해서 그래서 만든 제도가 명의신탁이에요. 등기, 양도, 부동산 양수했을 때 등기되는 부동산은 반드시 등기하라는 취지예요. 따라서 등기가 대상이 되지 않는 그런 부동산이 아닌 것들을 전제로 이걸 논의를 할 필요가 없죠. 요 판례였어요. 자, 명의신탁 규율하고 있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은 조세피 방지뿐만 아니라 부동산 등기 제도를 악용한 투기 탈법, 이걸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고 부동산 거래 정상화, 부동산 가격의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임을 고려할 때 명의신탁 규율에 관해서 부동산 소유자와 부동산 외 재산의 소유자를 차별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이건 비교 집단, 비교 논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는 등기를 전제로 하는 거니까 또 이것도 한 놈만 이런 개념이잖아요. 등기를 전제로 하는 놈만 이런 개념이잖아. 그래서 3번, 4번은 한 놈만 이런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간통죄 처벌했던 그 사건도 아시죠? 간통죄 위헌받았다는 건 다 아세요. 근데 간통죄로 간통죄 말고요. 죄송해요. 간통죄도 위헌이고, 낙태죄 아시죠? 낙태죄도 위헌받은 거 다 아세요. 자, 낙태죄로 처벌하는 건 결국 인부나 또는 자, 기존에 처벌하는 건 인부의 승낙을 받은 동의 낙태죄로 처벌받는 자, 의사들이었어요. 산부인과 의사. 자, 그분들이 처벌받는데 그랬던 거예요. 그분들이 낙태를 했을 땐 태아의 생명권하고 충돌하는 사인과 사인 간의 충돌 문제인데 국가가 개입을 해가지고 낙태를 하는 인부하고 낙태를 했던 의사들만 뭐라고 하는 거죠? 태아는 아무 제한이 안 걸려요. 그러면 이거는 태아하고 의사나 인부에 관한 차별 취급 문제예요? 아니면 한쪽만 때리는 거예요? 맞아요. 일방만 때리는 과잉금지 원칙 심사했어요. 낙태죄에 과잉금지 원칙 심사했어요. 그럼 비교 심리에 관한 차별 취급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3번, 4번 잘 알아두세요. 등기만,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에이즈만 낙태했을 때는 낙태죄로 처벌받는 인부나 의사만, 일방만, 그건 차별 취급 문제가 아니라 과잉금지 심사했다. 세 개 판례는 오늘 이 시간에 암기한다면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뜻깊었던 거고 여러분의 실력을 향상했다라는 거 느끼실 거예요. 진짜예요. 이거 암기하시고 나중에 이런 문제 나왔을 때 한 문제 맞히시면 여러분의 실력이 탁월해졌다는 거예요. 자, 오늘도 매일헌법 정인영 선생님과 함께 했습니다. 내일도 찾아오실 거죠? 구독, 좋아요. 네.